오늘은 KDX-3 이지스 구축함의 핵심, 바로 AI 기반 목표 오선 잠금 시스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레이더 화면에 200척의 선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 인간의 눈과 두뇌로는 불가능한 판별을 몇 초 안에 내려야 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교통 상황이 아니라 적이 의도적으로 만든 혼돈의 전술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런 전술에 능숙합니다. 수백 척의 어선, 화물선, 심지어 군용함정을 위장시켜 일종의 해상 민병대 전술을 구사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는 민간 선박과의 합동 훈련을 늘리며 이장 능력을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KDX-3는 그런 혼돈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AI 두뇌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최근 발언에서 해군 전투에서 정보 우위가 생존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나 미국조차 200척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간이 구분하는 건 어렵습니다. 반면 KDX-3의 AI는 200척 전체를 동시에 추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정상적 행위 속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항로 이탈, 신호의 불규칙성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의 우위가 드러납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여전히 양적 팽창, 즉 많은 수의 함정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일본 역시 미군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질적 혁신, 즉 AI로 무장의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차이가 바로 21세기 해군 패권을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장기판에서 졸병 200개를 늘어놓아도 장군 한 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KDX-3의 AI는 이 졸병 사이에서 숨은 장군, 즉 지휘함을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 우선 잠금 개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방연설에서 우리는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KDX-3에서 구현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미군의 하청 전력이 아니라 스스로 전장을 설계하는 주도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죠. 일본이 혹은 중국이 동일한 상황에서 200척의 혼란을 맞닥뜨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인간 지휘관 중심 체계라 판단 속도가 늦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휘함이 아닌 일반 상선을 공격할 위험이 크죠. 중국은 반대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제법 위반과 국제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I의 정밀 분석으로 국제적 정당성과 군사적 효율성을 동시에 챙깁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해양 전략의 위력입니다. 정리하자면 KDX-3과 맞닥뜨린 200척의 그림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AI가 인간의 한계를 대신하고 한국이 주변국과 달리 미래형 해전을 지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KDX-3과 200척의 선박 속에서 혼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AI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AI는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니라 함대의 제2지휘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지휘관이 큰 전략을 세운다면 AI는 실시간 전술 판단과 데이터 분석을 맡아 전투의 세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쌓아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직관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떤 선박이 속도를 서서히 올리다가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행동, 일반인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AI는 이 패턴을 과거 수천만 건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사례에서 찾아내 이장 기동이라고 바로 판별합니다. 인간의 경험치로는 수십 년이 걸려야 할 노하우를 AI는 이미 내재화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장군이 지휘봉을 흔들며 큰 방향을 제시하면 AI는 옆에서 장군님, 저 움직임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라고 조언하는 셈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AI가 정말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지향하는 것은 인간과 AI의 협력형 지휘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해군 기지 시찰에서 AI는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최종 버튼은 인간이 누르되 그 과정에서 AI가 수많은 변수와 위협을 걸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어떨까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AI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의 사고방식은 단순합니다. 여전히 항공모함 중심, 대규모 함대 운용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단지 보조용 자동화 수준에 머무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비슷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식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직관과 미군식 절차에 의존합니다. 반면 한국은 AI를 아예 전투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 발 앞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경우입니다. 시진핑 체제는 AI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해군 AI도 한국을 위협할 만큼 발전한 건 아닌지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AI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를 모아 베이징의 본부에서 일괄 지휘하는 구조죠. 전장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의 KDX-3 AI는 각 전투함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면서도 필요할 땐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분산형 지휘 모델입니다. 이게 차이를 만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전자전 상황에서 교란을 받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자전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 레이더를 무력화한다고 선전하죠. 그 점이야말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KDX-3 AI는 단일 센서가 교란당해도 다른 센서와 위성, 심지어 동맹국의 데이터까지 동시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레이더를 교란하면 AI는 즉시 소나와 적외선 영상, 이성의 궤적 자료를 활용해 빈틈을 메웁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AI는 이런 다중 센서 융합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AI를 통해 단순히 함정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휘관을 전투 현장에 배치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해군에 복무한다고 했을 때 인간 지휘관의 감각만 믿는 것과 AI가 곁에서 실시간 보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는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칼날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중국과 일본을 능가했고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KDX-3는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AI와 인간이 함께 지휘하는 21세기형 함대 지휘소로 변모했습니다. 오늘은 KDX-3 AI의 핵심 중 하나인 1차 필터링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AI가 단순히 200척의 선박을 다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이상 행동을 포착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상 행동이란 게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같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듯 보이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패턴의 미묘한 틀어짐을 읽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화물선이라면 항로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AI는 속도 변화의 그래프가 너무 일정하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조류, 바람, 선박 자체의 하중 때문에 작은 변동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조종하는 위장선은 이런 자연스러운 흔들림까지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완벽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는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간단한 이상행동 포착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 해군의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 들어서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술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의 AI는 새로운 이상행동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제공한 기존 패턴만 재활용합니다. 그 결과 중국이 교묘히 변형시킨 위장 패턴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의 KDX-3는 자국의 해양 데이터, 심지어 수십 년간 축적된 민간 해운 데이터까지 통합해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학습 자료를 AI에 공급했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깊이가 다르군요. 한국은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훈련시키고 일본은 외부에 의존하니 발전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요? 시진핑 정부는 빅데이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양만 많을 뿐 질이 낮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수백만 척의 어선 데이터를 모아놓고도 그것을 정제하거나 군사용으로 최적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상당수가 조작되었거나 현장에서 부정확하게 기록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와 달리 데이터 하나하나를 교차 검증해 실전용 고품질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DX-3의 1차 필터링은 단순히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상할 확률이 몇 %인지까지 산출합니다. 여기서 논쟁을 좀 붙여볼까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이상행동을 포착한다고 해도 결국 오판 가능성은 존재한다. 자칫 무고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우려가 오히려 한국의 AI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DX-3 AI는 단일 징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중 지표를 동시에 교차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항로, 신호, 통신 패턴, 심지어 열 영상까지 종합해 평가합니다. 단순히 빠르다 하나로 위협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빠른데 동시에 신호를 끊고 열 영상에서 군인 특유의 행동 패턴이 감지된다라는 식으로 복합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건 일본이나 중국 AI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AI는 단순히 기계적 판단이 아니라 마치 노련한 장군이 다각도로 정보를 따져본 뒤에 내리는 결론과 비슷하군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해군 장교 출신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AI가 없던 시절, 지휘관은 레이더와 망원경을 동시에 보며 추론해야 했다. 지금은 AI가 그 과정을 자동으로 해준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 전장의 본질 변화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인간 지휘관이 이런 다중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최소 수분이 걸리지만 AI는 1초 안에 결론을 내립니다. 전투에서 1초의 차이는 곧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 해군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조차 한국에 이 1차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제공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요청한다면 한국은 동맹 관계를 고려해 협력하되 핵심 알고리즘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즉 AI 해전의 설계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KDX-3의 1차 필터링은 단순히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적의 교묘한 위장을 간파하고 아군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부터 이미 한국은 주변국과 다른 차원의 해군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DX-3의 AI가 어떤 방식으로 센서 융합, 퓨전을 수행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레이더가 다 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레이더는 강력하지만 전자전 상황에서는 교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레이더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나 위성 열영상 AIS 데이터까지 통합하는 다중 센서 구조를 설계했죠. 이게 바로 한국식 AI의 눈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한국의 진보가 드러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도 센서별로 따로따로 데이터를 운영합니다. 일본은 미국식 체계를 모방하느라 레이더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중국은 위성을 대량 배치했지만 데이터 연결망이 취약합니다. 반면 KDX-3는 이미 전투 시스템 단계에서 AI가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는 선박의 크기를 포착하고, 소나는 엔진의 회전 주파수를 감지하며, 위성은 항적을 추적합니다. 이 모든 것을 AI가 종합하면 적 함정의 지문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융합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기술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철학의 문제일까요?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은 여전히 사람 중심의 전술 체계를 유지합니다. 즉, 센서별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인간 지휘관이 취합해야 한다는 구식 사고죠. 하지만 인간은 한 번에 여러 소스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베이징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위성과 함정의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지시를 내리는 구조인데, 이는 지연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장 분산형 AI를 구축했습니다. KDX-3 한 척이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이성과 다른 함정의 데이터를 즉시 공유하니 속도와 정확성 모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종이에 적힌 보고서를 손으로 모으는 방식이고, 중국은 모든 보고서를 수도의 큰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즉시 통합 분석을 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기술 철학의 차이입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실제로 중국의 민병대 어선단이 대규모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자위대는 단순히 어선 집단으로만 식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소나로 엔진음을 분석해 어선 중 일부가 사실상 군용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레이더만으로는 절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였죠. 즉, 한국의 AI는 레이더의 눈을 넘어선 청각과 위성의 시선을 동시에 가진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반론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센서가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판단을 늦추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우려가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AI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데이터 과부하에 취약하지만 AI는 데이터를 정규화, 노멀러제이션 하고 우선순위를 즉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200척의 신호 중에서 소나와 위성 모두에서 동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5척은 자동으로 경고 레벨 1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걸러진 정보만 인간 지휘관에게 제공하니 오히려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 과정을 아직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느리고 불완전한 거죠. 즉, 한국은 많은 정보 부담이 아니라 많은 정보 정밀함으로 바꾼 셈이군요. 그러고 보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언이 떠오릅니다. 한국 해군은 더 이상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정보의 질로 싸운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입증되는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위성까지 활용합니다. 미국은 GPS, 일본은 준천정 위성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적에도 위성망까지 확대 중입니다.
위성망이 KDX-3와 연결되면 지구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적 함정의 항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수백 척의 함정을 흩뿌려도 결국 하늘의 눈, 바다의 기, 그리고 AI의 뇌가 그것을 다 밝혀내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해군은 단순히 함정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척의 가치를 수십 척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AI가 레이더, 소나, 위성을 융합하면서 KDX-3 한 척은 사실상 작은 함대 전체와 맞먹는 감시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뒤에 숨어 있고 중국은 양적 팽창에 집착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전략을 통해 질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21세기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왜 떠오르는 별인지 바로 이 다중 센서 융합 AI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적의 교묘한 위장술, 바로 너무 완벽한 행동이라는 함정을 짚어봅시다. 청취자 여러분, 바다 위 선박의 항적은 마치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흔들림, 예측 불가능한 미세한 변동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배가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직선 항로를 유지하고 속도도 교과서처럼 일정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의심 신호가 됩니다. 이게 바로 AI가 포착하는 위장된 정상성입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동중국해에서 있었던 사건이 좋은 사례입니다. 중국이 민간 화물선으로 이장한 지휘함을 투입했는데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항해 패턴을 보였죠. 일본 자위대는 그저 민간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지만 한국 해군의 KDX-3 AI는 달랐습니다. 속도 그래프가 지나치게 일정하고 항로의 변동폭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을 캐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선박이 사실상 통신 지휘 모듈을 장착한 군사 함정임을 밝혀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는 그저 안정적이고 안전한 선박처럼 보였다는 거죠. 결국 인간 지휘관의 직관만으로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I는 정상성을 가장한 비정상, 즉 너무 완벽한 패턴을 오히려 위험 신호로 판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AI의 진화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완벽한 위장을 간파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기술 부족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입니까? 저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여전히 규정 중심적입니다. 즉, 데이터가 교과서 기준에 맞으면 정상이라고 결론 짓는 구조죠. 그런데 전장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예외 상황의 연속 아닙니까? 한국은 오히려 교과서를 넘어서는 실전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기 때문에 너무 교과서적인 행동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양적으로 많은 선박을 활용해 위장을 시도하지만 그 위장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 오히려 허점이 됩니다. AI가 학습한 정상적 어선의 항적은 조금은 엉성합니다. 엔진의 노후화, 바다의 파도, 선장의 숙련도 차이에 따라 불규칙성이 생기죠. 하지만 중국이 조작하는 위장 어선은 마치 기계가 운전하는 것처럼 일률적인 궤적을 보입니다. 한국의 KDX-3는 바로 이 차이를 간파해내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반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행동을 모두 의심하다 보면 결국 무고한 민간 선박까지 위협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AI는 단일 지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항적이 완벽할 뿐 아니라 통신 패턴이 이상하게 정형화되어 있거나 열영상에서 군인 특유의 집단 행동이 감지되면 그제야 최종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즉, 단순히 완벽하다 의심이 아니라 너무 완벽하다 다른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 위협 확정이라는 2중 3중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이 차이가 한국 AI의 세밀함이자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차이군요. 일본은 여전히 단선적인 기준, 중국은 위장술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고
한국은 복합적 지표 분석으로 한 차원 높은 전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에서 너무 정상적인 적을 잡아내는 능력이야말로 사실상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산물입니다. 한국은 완벽한 것은 의심스럽다라는 현실적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회의에서 적이 아무리 위장해도 진짜를 찾아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KDX-3의 AI가 구현하고 있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한다면 미국 해군의 전술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압도적 화력으로 전장을 제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조차 최근에 앞으로는 작은 단서 하나가 전장을 뒤집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모델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전 세계 해군의 교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너무 완벽한 행동은 오히려 위협의 신호입니다. KDX-3AI는 이 미묘한 역설을 간파해 위장된 지휘함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것을 넘어 전략적 사고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적이 너무 완벽한 행동이 어떻게 위장된 함정으로 판별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0척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실제 감시가 필요한 함정을 신척으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전투 효율과 생존 확률을 좌우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척 모두를 동시에 추적하려 한다면 아무리 성능 좋은 시스템이라도 에너지가 분산되고 판단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신척으로 줄이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한국의 KDX-3AI는 단순히 무작위로 절반 이상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점수와 시스템을 통해 이협 지수를 매깁니다. 속도 변화, 항적의 불규칙성, 통신 패턴, 심지어 엔진의 주파수까지 모두 합산해 위협 점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위협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매깁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식은 미국식 알고리즘을 그대로 베낀 것이고 중국은 양적 데이터에만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속도가 일정 이상이면 위험이라는 단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중 기준을 가중치로 연결해 훨씬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통신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점수가 급상승합니다. 반대로 속도가 빠르더라도 통신 여령상 모두 정상이라면 의심 레벨을 낮춥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의 우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스템이 느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없을까요? 그게 바로 AI의 장점입니다. 인간이 수십 개 지표를 동시에 계산하면 당연히 느려지지만 AI는 실시간 병렬 연산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200척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더라도 1초 이내에 위협 점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연산 속도가 한국 해군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중국은 중앙집중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연이 생기고 일본은 아예 사람의 최종 결제를 거쳐야 해서 결정이 늦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한국은 숫자에서 밀려도 압축된 목표만 효율적으로 추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마치 체스 경기에서 모든 졸병을 상대하는 대신 상대의 퀸과 킹만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전략과 비슷합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훈련에서 200척의 모의 목표 중 신척으로 압축한 뒤 한국 해군은 단 5분 만에 지휘함 후보군을 찾아냈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는 30분이 걸렸고
중국은 아예 오판에서 민간 화물선을 지휘함으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AI 전술 사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론을 던져 보겠습니다. 혹시 적이 이 과정을 역이용해 일부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함정을 투입해서 AI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건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국 AI는 이런 교란 전술에도 대비했습니다. 한두 가지 의심 신호만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중 증거가 교차할 때만 점수가 폭증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이 일부러 속도를 변칙적으로 바꾼다 해도 통신 여령상이 정상이라면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징후가 동시에 나타날 때만 위험 대상으로 확정하죠.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정밀한 교차 검증 기능이 부족합니다. 결국 200척에서 50척으로 압축하는 이 단계는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허위 표적을 걸러내는 지능적 과정이군요. 저는 이 과정이야말로 한국 해군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혼란에 빠지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숫자가 많을수록 AI가 빛을 발하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우리는 숫자와의 전쟁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발언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1의 수싸움이 아니라 200, 50, 나아가 200, 15로 질적 우위의 전술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동북아 해양 전략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200척에서 50척으로 줄이는 이 과정은 단순한 필터링이 아닙니다. 이건 전장을 지배하는 첫 번째 선택이며 한국은 이 선택에서 이미 일본과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정확성이 바로 다음 단계, 즉 최종 15척을 찾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척에서 50척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의 KDX-3 AI가 가진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바로 기억하는 능력, 즉 반복되는 행동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인간 지휘관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직관을 쌓지만 AI는 그 이상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건의 기록을 한 번에 호출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바다는 매일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선박이 3개월 전 동중국해에서 항적 아이디를 바꾸고 사라졌다가 이번에는 동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디를 바꾼다면 인간은 이 사실을 쉽게 놓칠 수 있지만 AI는 곧바로 이전 사례와 동일한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바로 기억하는 인공지능의 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나 중국의 AI도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반복 패턴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사건 단위 보고 체계를 따릅니다. 즉, 과거 사건은 보고서로만 남고 AI가 이를 자동으로 재연결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데이터를 모으기는 하지만 질이 낮습니다. 조작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반복 패턴을 찾아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민간 해운, 해양 연구, 군사 작전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AI가 스스로 상호 연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디지털 기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 하나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청취자들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요. 물론입니다. 2024년 가을 중국 해군이 위장 화물선을 동원해 서해에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 배를 단순한 화물선으로 보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AI는 6개월 전 동남아에서 동일한 선박이 AIS 신호를 껐다 켰다 반복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과거에도 의심행위, 이번에도 동일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해당 선박은 실제로 지휘용 장비를 싣고 있었음이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인간은 놓쳤지만 AI의 기억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근본적 장점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한국은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맥락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박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AI가 이를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적 전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양적 데이터 확보에만 몰두하지만 한국은 질적 분석과 맥락화에 집중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자국 AI 개발을 추진한다지만 결국 미국식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에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맥락을 읽어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전략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AI가 과거 기록에 너무 집착하면 새로운 유형의 전술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AI는 단순히 과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상 행동이 나타날 때 이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즉, 과거 패턴과 일치하는 행동은 경계 레벨을 올리고 새로운 행동은 신규 위협으로 분류합니다.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니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에 없던 행동을 에러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은 새로운 행동을 모두 위협으로 간주해 혼란에 빠집니다. 한국만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억하는 AI는 단순히 옛날을 기억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심지어 미래까지 예측하는 도구군요. 저는 이것이 한국이 해양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결국 과거의 반복이고 그 반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방개혁안에서 AI는 과거의 기억을 무기로 삼아 미래를 설계한다. 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KDX-3는 단순히 센서를 가진 배가 아니라 과거 전장의 경험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살아있는 지휘관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차원이죠. 정리하자면 한국의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기억하는 전우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KDX-3과 신척을 15척으로 압축해 나가는 다음 단계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I가 200척에서 신척으로 줄이고 또 과거 패턴을 기억해 위험도를 재평가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신척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15척을 1급 위협으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과정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전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지목하면 작전 전체가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15척은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지휘함이나 통제 선박, 즉 상대 해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선박들입니다. AI는 속도나 항적 같은 표면적인 정보뿐 아니라 그 배가 다른 선박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통신망에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합니다. 예컨대 한 선박에서 출발한 신호가 20여 척의 다른 배로 퍼져나간다면 그건 단순 어선이 아니라 사실상 지휘 센터라는 의미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짚어봅시다. 왜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지휘 네트워크 중심성을 파악하지 못할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사고의 차이일까요? 저는 전략적 사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여전히 함정 하나하나의 물리적 움직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 배가 어디로 가는가만 묻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배가 다른 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라 실시간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KDX-3 현장에서 AI가 즉각적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해 중심 노드를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15척이 선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망을 읽어내는 거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AI의 철학적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 하나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해 서해 훈련에서
60척의 가상 선박이 투입됐습니다. 그중 10척은 일부러 비슷한 항적과 속도를 보이며 지휘함을 위장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모의 훈련에서는 이 10척 중 아무것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AI는 통신 허브 역할을 분석해 단 2분 만에 3척을 지휘선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척이 실제 가상 지휘함임을 확인했죠. 이건 인간 지휘관이 최소 30분은 걸렸을 분석입니다. 이쯤 되면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AI가 지휘 네트워크 중심성을 추적한다면 적이 일부러 가짜 신호를 흘려서 허위 허브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전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AI는 단순히 신호의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신호의 질과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예컨대 지휘함에서 나오는 신호는 보통 암호화 수준이 높고 빈도가 일정하며 주파수 스펙트럼도 다릅니다. 반면 가짜 신호는 일정치 못하고 암호화 방식도 취약합니다. AI는 이런 세부 차이를 구분하기 때문에 가짜 허브에 속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 정밀한 암호 패턴 분석 기술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의 AI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군요.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이 이제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국가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해군 지휘부 연설에서 우리 해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장의 흐름을 설계하고 적의 두뇌를 먼저 무력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15척 식별이 바로 그 철학의 구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척의 그림자 속에서 단 15척을 정확히 골라내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일본은 여전히 사람 손에 의존하다 보니 속도가 느리고 중국은 데이터 양만 많아서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 한국은 AI를 통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뽑아내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정리하자면 내부 고리 압축 과정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전략적 사고와 기술 혁신을 결합해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의 바다에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중심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최종적으로 15척의 위협 목표를 식별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정밀하고 빠르더라도 발사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기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과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AI는 보좌관이지 주군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AI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인간 지휘관의 최종 결정을 통해 국제법적 정당성과 도덕적 책임을 확보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AI를 도입한다고 해도 결국 이런 균형 잡힌 체계는 만들지 못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인간 중심이라 속도가 너무 느리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라 인간이 AI를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적의 지휘함이 확실시되는데 지휘관이 발포를 망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이미 확실하다라고 제시했는데 인간이 주저한다면 그 순간 전투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의 장점은 AI의 제한과 인간의 직관이 상호 보완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휘관이 주저할 때 AI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즉시 보여줍니다. 지금 발사하지 않으면 적 함대가 5분 안에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해 결정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국 인간은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죠. 이 대목에서 미국과 비교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미국 해군은 AI보다는 인간의 용기와 결단에 의존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사실상 AI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사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항공모함과 인간 장군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한 척이 수백 척의 위장 선박 속에서 지휘함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은 AI가 보좌하는 인간 결정을 통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일본은 지나치게 인간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늦고 중국은 지나치게 AI에 의존해 윤리적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한국만이 이 균형을 맞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 손자가 전투 현장에 탑승해 있다고 합시다. 그때 AI가 자동으로 발포를 결정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인간 지휘관에게 맡긴다면 수십 초 내에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식 모델은 그 중간 지점을 잡은 겁니다. AI가 길을 열고 인간이 문을 통과하는 구조 말이죠. 예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2025년 초동의 훈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AI가 15척 중 한 척을 최우선 위협으로 제시했지만 지휘관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AI가 과거 패턴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근거로 다시 보여주자 지휘관은 발포를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정확히 위장된 지휘함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AI와 인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은 인간을 앞세워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비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그렇게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의 본질은 무조건 빠름이 아닙니다. 정확성을 담보한 속도가 진짜 가치입니다. 한국은 AI의 초고속 분석을 바탕으로 인간의 최종 승인까지 받기 때문에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잡습니다. 일본은 정확성을 위해 속도를 포기하고 중국은 속도를 위해 정확성과 윤리를 버립니다. 한국은 둘 다 갖춘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리하자면 발사 버튼은 여전히 인간이 누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AI가 제공한 방대한 정보와 시뮬레이션 위에서 이루어지기에 책임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한국식 모델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전쟁 윤리와 국제법까지 고려한 완성형 해양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AI는 우리의 눈과 귀이지만 마지막 손가락은 사람의 것이다. 이 균형이야말로 한국 해군이 중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한층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적의 유령 함대 전술, 즉 교묘한 위장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한국 해군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유발하는 겁니다. 수백 척의 민간 어선, 화물선, 심지어 연구선까지 동원해서 일종의 해상, 인간 방패를 만드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전술을 중국은 해상 민병대 전략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좀 더 세련되게 혼합 전술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군용 함정을 민간으로 위장하고 전투 지휘함을 그 속에 숨겨 혼란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령 함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KDX-3 AI 덕분에 이런 전술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150척의 어선을 동원해 일본과 한국의 감시선을 교란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민간 선박이 이동 중이다라며 단순 보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DX-3 AI는 달랐습니다. 소나 주파수와 위성 궤적을 분석해 그중 12척이 사실상 군사 지휘망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150척 중 12척만 실제 위협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교리에 의존하고 중국은 숫자의 힘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AI를 통해 혼돈 속에서도 핵심만 뽑아냅니다. 유령 함대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지휘함 몇 척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적이 유령 함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민간과 군사를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KDX-3AI는 무력 사용 이전에 민간 선박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증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발포 명령이 내려지면 그 선박이 군사 목표인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은 아예 무차별 공격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한국만이 국제 여론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흥미롭군요. 결국 중국의 유령 함대 전략은 스스로 국제적 약점이 되는 셈입니다. 민간을 위장해 싸우는 행위 자체가 이미 국제법 위반인데 한국은 이를 투명하게 폭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미국은 이런 전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테러리즘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해군은 유령 함대 전술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 해군은 항모 중심이라 수백 척의 소형 선박을 식별하는 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AI 기반 KDX-3가 이런 문제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한국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수백 척의 유령 함대 속에서 지휘함만 곤란해 무력화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군력 아닐까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 두뇌 싸움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의 도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AI가 적의 위장을 간파하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인간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 구조야말로 21세기형 해전의 완성 모델입니다. 일본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고 중국은 위법적 수법에 의존할 뿐입니다. 결국 한국만이 새로운 해양 질서를 설계하는 실질적 주인공이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령 함대는 한국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적이 아무리 민간으로 위장해도 AI가 중심을 잡고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한국식 모델이라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이 가진 근본적 우위입니다. 오늘은 KDX-3AI가 가진 가장 혁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시간 학습 기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뒤 그대로 적용하는 존재로만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의 AI는 다릅니다.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을 즉시 학습해 판단 기준을 스스로 수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전투 중의 직관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의 위장 선박이 평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를 송출하다가 돌연 간격을 불규칙하게 바꾼다고 가정해보죠. 기존의 AI라면 이 패턴을 새로운 데이터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DX-3AI는 기존 패턴과의 차이를 곧바로 분석해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 즉, 전투 중에도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AI는 아직 이런 수준의 자기 진화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학습을 강조하다 보면 AI가 오히려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 오판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AI는 단순히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층 검증 체계를 거친 뒤에야 학습 데이터로 채택합니다. 예컨대 하나의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 곧바로 학습하지 않고 이성소나 열영상 등 다른 센서에서 동일한 현상이 확인될 때만 학습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교차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으로 인한 오판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 격차 때문일까요? 아니면 철학의 차이일까요? 철학의 차이가 큽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중앙 집권적 통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AI가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데이터는 본부로 올라가야 하고 그때서야 수정됩니다. 일본은 반대로 미국식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자위대는 AI가 현장에서 임의로 학습하는 걸 위험하다고 보고 여전히 사람의 결제를 거친 뒤에야 학습 데이터에 반영합니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속도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현장 분산형 구조로 AI가 곧바로 학습하고 동시에 네트워크로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즉, 한국은 AI를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전으로 만든 셈이군요.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가 진행되는 매 순간, 적의 전술이 변하면 한국 AI도 곧바로 변합니다. 반면 일본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늦고 중국은 본부의 허락을 기다리느라 늦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실제로 2025년 초 훈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의 적선박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교란하자 KDX-3 AI는 단 30초 만에 이 패턴을 새로운 위협 코드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선박을 발견해 즉시 경고를 울렸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같은 상황에서 20분 넘게 걸렸고 중국 해군은 아예 오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AI의 진정한 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실시간 학습 능력이 단순히 전투 효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의 KDX-3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00년이 미국은 한국의 AI 전술 체계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이 여전히 미국의 뒤를 따르고 중국이 양적 팽창에 매달리는 사이 한국은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내 국제사회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실시간 학습 능력은 KDX-3 AI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진화하는 두뇌로 만듭니다. 한국은 이 능력을 통해 동북아 해양 전략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의 전쟁은 누가 더 빨리 배우고 적응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은 이미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배우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한국식 체계는 단순한 국방 전략이 아니라 21세기형 생존 철학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따라오려 해도 한국의 속도와 균형을 동시에 구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KDX-3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해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AI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한 척의 구축함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바로 연결된 두뇌, 즉 여러 KDX-3화 동맹국 전력 사이에서 지성이 공유되는 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장은 하나의 배, 한 척의 잠수함이 홀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개 전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네트워크죠. 한국 해군은 이를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KDX-3의 AI는 단독 운용뿐 아니라 다른 전력과 데이터를 공유의 집단 지성처럼 사고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쉽게 말해 한 척의 뇌가 아니라 함대 전체가 하나의 두뇌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NATO 링크 시스템이 있고 일본은 미군과의 협력으로 CEC, 협동교전 능력을 도입했죠. 그런데 왜 한국의 연결 지성이 더 진보했다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의 CEC는 강력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중앙 노드로 모인 뒤 다시 배포됩니다. 그래서 전파 교란이나 본부 타격 시 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수입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죠.
반면 한국의 KDX-3는 분산형 네트워크입니다. 한 척이 공격받아도 다른 척들이 즉시 데이터 흐름을 이어받습니다. 이는 마치 뇌의 신경망과 같습니다. 특정 세포가 손상돼도 전체 뇌가 기능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국의 해군 AI도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체제는 최근 해양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중국은 모든 데이터를 베이징의 중앙통제소로 모아 일괄 처리하는데 이는 사실상 지연과 병목을 유발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몇 초가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중앙집중식 구조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장에서 곧바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동맹과 즉시 공유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모델은 속도와 유연성에서 중국을 압도합니다. 여기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장병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는 것과 마치 여러 명의 두뇌가 동시에 연결되어 싸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한국의 AI 네트워크는 바로 이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호주 합동훈련에서 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호주 해군이 표적을 놓친 상황에서 한국 KDX-3가 즉시 데이터를 공유해 목표를 다시 추적했고 덕분에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호주 장교는 한국 시스템은 마치 함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혹시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 말이죠. 그 부분이야말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KDX-3는 다층 암호화 체계를 적용합니다.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양자내성 암호 기술까지 반영해 외부에서 해킹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 수준의 암호화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체 네트워크가 자주 해킹당하는데 이는 그들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허술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연결된 두뇌는 단순히 기술적인 장점이 아니라 한국이 동맹국과 신뢰를 구축하는 무기이기도 하군요. 미국, 호주, 심지어 유럽 해군까지 한국 시스템과의 연동을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미군의 작전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자 체계가 없고 결국 미국을 거쳐야 하니까요. 이제는 한국이 오히려 동맹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에 섰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AI는 한 척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 척이 연결되고 동맹국까지 이어져 집단 지성의 전장을 창조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종속되고 중국은 중앙집중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으로 동시에 개방적으로 새로운 해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이 21세기 전장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서로 연결돼 두뇌처럼 사고하고 동맹과 정보를 나누며 동시에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균형이야말로 한국을 세계 해양 패권 경쟁의 실질적 리더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긴박한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KDX-3 AI가 수백 척의 선박 속에서 최종적으로 15척의 위협 목표를 확정했고 이제는 그들을 겨냥해 잠금, 락온 단계에 들어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단계는 단순히 목표를 표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투의 성패가 걸린 결정의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15척은 보통 적의 지휘선, 통신 노드 혹은 특수작전 지원함입니다. 쉽게 말해 함대의 두뇌에 해당하죠. 한국 해군은 여기서 AI의 제안을 바탕으로 미사일, 레이저 무기, 함포까지 모두 자동으로 사격 준비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미국식 체계라면 중앙지휘관이 모든 무기 시스템을 직접 지시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되지만 KDX-3는 동시 다중 무기 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속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같은 상황에서 15척을 목표로 삼는다면 과연 몇 분이나 걸릴까요? 공식 자료는 없지만 2일 합동 훈련 사례를 보면 최소 15-20분은 걸립니다. 인간 지휘관이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미군 체계와 교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불과 몇 초 만에 목표 잠금을 완료합니다. 이건 속도의 차이를 넘어 전장의 패러다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잠금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목표를 겨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AI는 단순히 15척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협 확률과 증거 데이터를 함께 제시합니다. 예컨대 이 선박은 지난 5분간 3차례 암호화된 통신을 발신했고 인근 8척이 이 신호를 따랐다. 따라서 지휘선일 확률 92%라는 식이죠. 이런 근거와 함께 제시되니 지휘관은 신뢰를 가지고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정밀한 확률 분석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시진핑 체제라면 이런 상황에서 유령 함대 전체를 방패로 내세워 혼란을 극대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보통 무차별적인 밀집 전술을 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한국 AI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AI는 수백 척의 군중 속에서 중심 노드만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유령 함대가 아무리 많아도 두뇌 몇 척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중국은 이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고 숫자만 늘리니 결국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셈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상상력을 부탁드립니다. 수백 척이 화면에 빽빽하게 차 있는 상황에서 단 15척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술적 표시가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해양전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2024년동의 모의 훈련에서 KDX-3 세 척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각각 15척을 잠금했는데 교차 검증 결과 동일한 지휘선 5척이 모두 표시됐습니다. 이는 AI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네트워크 차원에서 집단 확증을 이룬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같은 상황에서 목표가 서로 달라 혼란에 빠졌고 중국은 40척 이상을 동시에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자원 낭비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은 여전히 사람의 결단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미 해군도 한국식 잠금 체계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해군을 방문했을 때 AI가 제안하고 인간이 승인하는 이 절묘한 균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사람 중심이라 빠르지 않고 중국은 AI에 종속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한국식 모델만이 속도, 정확성, 정당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조차 한국을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종 15척을 잠금하는 이 순간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입니다. 한국은 이제 혼란을 정리하고 적의 두뇌를 겨냥해 판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구식 틀에 묶여 있지만 한국은 새로운 해전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이 가진 차별성입니다. AI가 잠금을 완료하고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이 절묘한 조합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21세기형 전쟁 철학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의 위협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해양 전략을 재편하는 주도국입니다.